이번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프 시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윌 레비스 몰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오프 시즌에 이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 디펜시브 마인드 출신의 감독인 이 마이크 브래블 감독과 결별을 선택하고 오펜시브 마인드 감독인 이 켈러한 이 새로운 젊고 이 뭐 션 맥베이나 뭐 케빈 오코넬 뭐 카이 셰너 이런 것들을 꿈꾸는 이 오펜시브 마인드 출신의 감독을 영입을 했고, 그에 따라서 오펜시브 라인에 일가견이 있는 리그 최고의 OL 코치인 뭐 빌 켈러한 코치 또한 같이 영입을 하게 되는 등, 또한 윌 레비스를 위한 뭐 리시버 뭐 켈빈 리들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영입을 하기도 했고, 또 오펜시브 라인을 재건하는데 뭐 FA에서도 투자를 하고, 또 드래프트 이들의 높은 1라운드 픽으로 뭐 제이시 레썸이라는 이 좋은 선수를 뽑아내기도 했죠. 즉 테네시 타이탄스는 어쨌든 2년차에 접어드는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, 또 이 선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이 노력을 가하는 모습이에요. 그렇다면 과연 윌 레비스에게 있어서 1년차 루키 시즌 윌 레비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을 받고 어떤 것을 받기에 이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오프 시즌의 무브들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간단하게 이 뭐 강점과 약점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, 윌 레비스는 뭐 드래프트 당시에도 리그에서 뭐 가장 강한 어깨를 가진 쿼터백이 될 것이다 라고 뭐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. 뭐 무릎을 꿇고 그냥 앉아서 던지는 풋볼만으로 뭐 60야드를 던지는 등 뭐 굉장히 강한 어깨를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뭐 프로스타일 이러한 오펜스를 대학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NFL에 좀 더 레디한 그런 유형의 쿼터백일 것이고, 침착하고 이 선수가 포켓 안에서의 가진 강점들 분명히 NFL에서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. 실제로 윌 레비스는 굉장히 침착합니다. 이 본인보다 1년 먼저 뽑혔던 이 선배인 말릭 윌리스라는 이 쿼터백에 비해서는 이 좀 더 프로 레디하다는 모습을 확실히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, 그가 가진 뭐 스킬셋이라든지 뭐 펌프 페이크라든지 다양한 이 베테랑 쿼터백들이 주로 선보이는 그런 스킬들을 잘 선보이고 있어요. 또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뭐 사이드암으로 던지는 등 뭐 패스의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패스를 우겨넣는 모습, 이 내추럴 스로어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패스들을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반면 약점에 있어서는 일단 어깨가 강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뭐 조시 알렌 이러한 타입의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 이 빅플레이를 선호하고 그만큼의 리스크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항상 느껴왔죠. 뭐 윌 레비스의 경우에도 이 본인이 가진 어깨를 통해서 항상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. 이 빅플레이들을.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좋은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죠. 또한 불안한 디시전 메이킹, 이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뭐 엄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일관성 없는 그런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이 부분이 더 좋은 쿼터백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고쳐져야 할 부분이겠죠. 또 포켓 무브먼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. 이 윌 레비스는 분명 근육질 몸매에 또 이 뭐 키도 크고 굉장히 이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, 그가 가진 운동 능력에 비해서는 이 포켓 안에서의 무브먼트나 이 스크램블을 하는 능력,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존 커버리지, 특히 이 미들 오브 더 필드를 공략함에 있어서 이 윌 레비스는 굉장히 큰 단점을 보였는데요. 이 부분은 같이 이 필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필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먼저 어깨가 굉장히 강합니다. 현재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이 엑스 리시버로 있는 이 디안드레 홉킨스에게 1대1 뒷볼을 던졌고, 이 패스는 뭐 홉킨스가 어쨌든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이 터치다운으로 연결되는 장면인데요. 윌 레비스라는 선수가 가진 특히 이 플레이 액션 언더센터에서 이 50야드짜리 패스를 마음껏 뿌릴 수 있는, 거기다 높은 패스의 정확성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능력은 이 윌 레비스라는 선수만이 가진
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분명 여기 이 플레이에서 하나 또 느낄 수 있었던 것은, 이 플레이는 어쨌든 이 디안드레 홉킨스가 골아웃을 타고 이 한 명의 리시버가 반대편에서 이 크로싱 라우트를 타면서 이 세이프티가 이 디안드레 홉킨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크로서를 컷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오펜스의 컨셉인데, 어쨌든 세이프티의 위치가 여기 있고 이 디안드레 홉킨스를 막을 것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자 윌 레비스는 당연히 여기에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상황에서 깨알 같은 펌프 페이크마저 등장을 하는데요.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굳이 펌프 페이크를 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또 해줍니다. 이 펌프 페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로서 이 플레이가 성공적으로 먹혀들었죠. 또 샷건에서 또한 마찬가지예요. 언제든지 이 매치업에 있어서, 그리고 만약 세이프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상황의 판단이 든다면 윌 레비스는 언제든지 이 방아쇠를 당기는 쿼터백이에요. 이렇게 해서 오케이, 세이프티가 이 넘버 2 리시버 디안드레 홉킨스를 따라갔네. 오케이, 아웃사이드의 리시버가 1대1 상황이 벌어졌다. 그렇다면 오케이, 뒷볼을 던져야지 라는 판단을 매 플레이마다 하는 선수예요. 그리고 단순히 뭐 1대1 뒷볼 이 플레이만을 떠나서 뭐 딥 아웃라우트라든지 이러한 패스들은 굉장히 고난이도로 이 강한 어깨와 정확한 패스의 정확성까지,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던지기 힘든 패스예요. 그런데 이러한 패스들을 굉장히 잘 던지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다음 플레이는 우리가 이 커버2 홀샷 플레이라고 하죠. 이 저스틴 허버트의 전매특허 플레이인데, 이 커버2 상황에서 이 리시버가 이 빈 공간을 이 코너백과 이 세이프티의 이 아슬아슬한 빈 공간을 잘 노리는 이 강력한 어깨와 정확한 패스로 노리는 플레이인데요. 웬만한 선수들은 사실 이 패스를 던지기 쉽지가 않아요. 뭐 제러드 거프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던지기 쉽지 않은데, 어쨌든 윌 레비스는 이러한 고난이도의 패스들마저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잘 던져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, 또 디펜스의 입장에서는 이 강한 어깨에 대한 부담감, 이 어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결과 상대 디펜스에게 강요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플레이는 뭐 디안드레 홉킨스를 향해서 이 좀 인내심을 가지면서 이 디안드레 홉킨스가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탔고, 그것을 정확하게 이 윌 레비스가 패스를 던짐으로써 좀 성공적으로 플레이를 만들었는데요. 이 플레이가 어떻게 디안드레 홉킨스에게 기회가 나왔느냐를 따져보면, 먼저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어쨌든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쳤죠. 그리고 이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 두 명의 리시버를 이 레프트 사이드에 펼쳤고, 결국 이 레프트 사이드만 보면은 3대2예요. 3대2고 테네시 타이탄스는 여기서 한 명의 이 골아웃을 타는 버티컬 라우트 리시버를 보냄으로써 윌 레비스라는 선수가 가진 강력한 어깨 때문에 이 뭐 슬란 리시버인 디안드레 홉킨스를 막아야 하는 이 세이프티 입장에서는 이 1대1 뒷볼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헬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넘버 1 리시버를 향해서. 결국 넘버 2 리시버인 디안드레 홉킨스는 이 슬랏 뭐 코너백이 되었든 뭐 라인베커가 되었든 이 선수와 1대1 찬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윌 레비스도 이를 잘 알아요. 굉장히 침착하게 오케이, 이거 이 세이프티의 핏이 지금 다가가고 있다, 넘버원에게 다가가고 있다, 지금 디안드레 홉킨스가 라우트 잘 타가지고 따돌릴 수 있다, 충분히 이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. 그렇게 하고 공을 던지고 이 디안드레 홉킨스는 라인베커를 따돌리고 이 패스를 따내죠. 즉 윌 레비스라는 선수가 가진 어깨 때문에 디펜스는 일종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, 이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이 테네시 타이탄스 오펜스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.
또한 윌 레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추럴 스로어라고 했죠. 이 다양한 앵글에서 패스를 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선수인데, 뭐 보통 뭐 베이스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긴 했죠. 아무튼 지금 플레이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케이, 플레이 액션을 했고 지금 디펜스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이 프레셔를 잘 따돌리고, 윌 레비스가 약간의 좀 사이드한 패스 타입의 그런 패스를 통해서 지금 패스를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. 단순히 어깨가 강하다고 해서 정말 이 완벽한 패스만을 던져야 하는 그런 선수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. 뭐 완벽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다 강한 패스들 잘 뿌리죠. 하지만 이렇게 이 프레셔가 다가오고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어깨가 가진 강점을 통해서 뭐 사이드암으로 던지든 아니면 뭐 패트릭 마홈스처럼 뭐 그냥 뭐 왼손으로 던지든 어떻게 하든 패스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. 패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패스를 던져야만 합니다. 그리고 윌 레비스는 분명 그러한 능력을 가지긴 했다 이거죠. 또한 윌 레비스는 분명 이 침착합니다. 이 현재 MT 포메이션에 있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피츠버그가 이 일종의 뭐 존 커버리지를 펼쳐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. 이들이 뭐 또 다른 뭐 선수들을 통해서 뭐 1대1 라인업을 현재 뭐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윌 레비스는 오케이, 너네가 존 커버리지를 펼친다 이거지. 그러면 뭐 나는 여기에 맞는 확실한 매치업을 향해서 패스를 던져낼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지금 뭐 스냅을 받고 굉장히 침착하게 필드를 스캔하고 오케이, 프레셔가 다가온다. 하지만 공을 어디다 던질 줄 분명히 아는 선수이고, 이 완벽히 오픈 찬스가 나는 선수를 찾아서 패스를 성공시킵니다. 이 블리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블리츠를 행했고 분명히 이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 속에서 윌 레비스는 어디다 공을 던져야 할 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오케이, 우리 팀의 리시버가 뭐 누구와 현재 뭐 매치업이 되고 또 세퍼레이션을 벌려줄 거란 믿음을 토대로 이게 허둥지둥하지 않고 정확한 패스를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. 또한 이러한 디시전 메이킹은 이 레드존 상황에서도 이어지는데요. 지금 레드존에서 애틀란타 팔콘스가 이 뭐 커버 4, 이 존 커버리지를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네시 타이탄스는 뭐 러닝백을 한 명을 이제 보내고 또 뭐 리시버와 이렇게 라우트가 이어지는 이 디안드레 호킨스가 이 셜로우 크로스를 타고 이 이어지는 라우트 컨셉 속에서 차분히 읽어냅니다. 어떤 선수가 어떤 리시버를 따라가게 되고, 디안드레 호킨스는 뭐 이 라인베커와 매치업이 되는 것을 윌 레비스는 봤으니까요. 오케이,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확률이 높은 패스는 뭐 런닝백이 될 수도 있고 뭐 리시버가 되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타이트엔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라인베커와 리시버와의 매치업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점일 것이다 라고 침착하게 읽어내고 패스를 던집니다. 또 뭐 MT 포메이션에서 이 펌프 페이크를 통해서 한번 이 디안드레 호킨스와 멋진 플레이를 만들어내기도 했죠. 이 펌프 페이크를 현재 루키 쿼터백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쿼터백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도 포켓에서 필드를 천천히 스캔하고 오케이 한번 하고 이 더블 무브 이 라우트를 타는 호킨스에게 터치다운을 만드는 장면인데요. 뭐 이 플레이 컨셉의 경우에는 뭐 단순합니다. 이 디안드레 호킨스가 여기서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타는 척 하다가 이 다시 버티컬 라우트를 전환을 해서 이 세이프티를 따돌리는 행인데요. 어쨌든 이 윌 레비스가 이 펌프 페이크를 통해서 이 인사이드로 공을 던지는 척을 해서 이 세이프티를 이끌었게 만들었다가 그것이 페이크였고 결국 세이프티를 따돌리는 플레이죠.
이러한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윌 레비스는 루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볼 수 있는 거죠. 펌프 페이크를 한 번 더 보면 지금은 어쨌든 리시버가 공을 잡아내진 못했지만 이 상대 디펜스가 이 공을 쳐내올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 공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패스를 던지는 장면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사실 일반적인 샷건에 있는 쿼터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선수는 붐레그, 플레이 액션 타입의 본인의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뛰고 그리고 발을 활용해서 이 디펜스의 그런 세퍼레이션을 이 오픈 스페이스를 유발해내고 그러한 타입의 쿼터백으로서 이 오펜스의 컨셉들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 플레이도 이 붐레그 상황에서의 스로우백 패스를 던지는 상황인데 아무튼 윌 레비스가 현재 이 라이트 사이드로 오케이 붓 플레이를 이어가죠.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 리시버가 기존에 이 슬롯에 있던 리시버가 같이 이 세일 라우트를 타는 것이 아닌 이 상대 반대편으로 꺾이는 이 라우트를 타면서 윌 레비스가 여기서 이 스로우백 패스를 던지는 그런 플레이 컨셉인데요. 어쨌든 윌 레비스의 강력한 어깨 때문에 이 세이프티와 코너백들은 굉장히 재빠르게 이쪽 버티컬 컨셉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이 순간적으로 이것은 페이크였고 결국 이 리시버의 방향 전환 속에서 이쪽 오픈 찬스가 완벽하게 열리게 되었죠. 이 코너백은 또 다른 디안드레 호킨스인가요? 이 선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윌 레비스라는 선수가 가진 어깨라는 강점, 굉장히 어깨가 강하지 않다면 사실 이 공을 던지는 게 오픈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공에 떠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죠. 이 공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걸려서 어쩌면 디펜스 입장에서 충분히 리커버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임에도 윌 레비스는 정확하게 공을 던져냅니다. 빠르게. 그게 바로 이 선수가 가진 강점이고요. 이 선수의 강점을 이렇게 살리는 플레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. 또한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도 가뿐하게 그냥 만들어내죠. 리시버가 아깝게 캐치를 해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이렇게 언더센터, 플레이 액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펜스를 이 박스 안에 모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발을 활용해서 이 붐레그 플레이를 펼침으로써 상대 디펜스가 이렇게 본인에게 의도적으로 맞춰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페이싱을 창출해내는 그런 오펜스 컨셉을 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지금도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이 자연스럽게 열린 패스를 통해서 이 플레이를 만들어내죠. 이 휴스턴 텍산스는 어찌됐든 인버티드 템파 2 이런 커버리지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벌어진 이 라우트 컨셉을 통해서 리시버가 자신있게 공을 따내는 모습이에요. 계속해서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이 디그라우트를 통해서 패스를 성공하는 모습이죠. 이것이 왜 중요하냐? 그러니까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리시버가 2명이든 상관없어요. 이 2명을 통해서 엄청난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.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리시버보다도 결국 공간이에요. 스페이싱. 이 윌 레비스는 이 존 커버리지, 특히 미들 오브 더 필드에 대한 이 공략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미들 오브 더 필드를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. 그렇다면 이 세컨 레벨 디펜더들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 액션 컨셉이 이 윌 레비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오펜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연스럽게 스페이싱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러한 오펜스가 필요합니다.
네, 마지막도 똑같이 플레이 액션인데요.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의 디펜스가 느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, 본인들의 라우트 컨셉을 통해서 스페이싱을 창출해낼 수 있고, 그리고 완벽히 강한 어깨를 통해서 뭐 정확한 패스와 이러한 좀 이 빅플레이의 그런 포텐을 가진 이 윌 레비스인 만큼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죠. 이 플레이 액션에서의 플레이들이. 제가 이 플레이 액션 타입의 이러한 오펜스가 왜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냐면,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윌 레비스는 이 미들 오브 더 필드, 인브레이킹 라우트 공략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떨어지는 선수예요. 아직까지는 이 존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, 지금 템파베이 버카니어스가 이 파이어 존 블리츠를 지금 콜링했죠. 5명의 이 패스러셔가 이 윌 레비스를 쫓고 있고, 이 싱글 하이 커버리지 커버 3 뒤에서는 펼치고 있고, 반면에 이 언더니스에는 3명의 이 디펜더가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상황에서 윌 레비스는 오케이, 뭐 이 선수에게 공을 잘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패스를 던지죠. 하지만 이곳에는 뭐 디펜더가 3명이나 있고, 어쩌면 뭐 4명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정말 정확한 패스를 던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패스인데, 윌 레비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. 11번에 던졌는데,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존 커버리지가 얼마나 빡빡하고 나는 이러한 패스를 던질 수 있어, 하지만 그런 만큼 상대 수비수를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고 상대 디펜스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스들이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경기였죠. 이 경기에서도 뭐 끝내기 인터셉션을 날리는 등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, 이 상황도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이 레드존에서 그냥 심플한 존 커버리를 펼쳤어요. 그리고 물론 리시버의 뭐 심 라우트, 이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쿼터백 입장에서 강한 어깨를 가졌고 자신감이 있다면 뭐 방아쇠를 당겨도 될 수 있겠지만, 지금 세이프티를 아예 읽지 못하는 상황이었죠. 이 세이프티가 정확히 리시버의 앞에서, 그리고 정확히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을 뺏으러 달려올 수 있음을 윌 레비스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. 이러한 이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의 이 빡빡한 이러한 패스들을 윌 레비스는 분명히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플레이는 뭐 결국에는 뭐 인터셉션으로 끝난다 라는 패스인데,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. 이 4 버티컬 컨셉에서 이 타이트엔드의 심라우트를 향해 패스를 던지지만, 이번엔 라인베커가 너무 뒤에 있었죠. 이 선수가 충분히 이 뭐 백페달을 밟고 이 타이트엔드의 심라우트를 견제하는 것이 분명히 읽어냈어야 하는데, 윌 레비스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안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는 버릇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터셉션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죠. 다음은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의 안 좋은 이 디시전 상황인데요. 사실 플레이 액션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선수이고 플레이 액션을 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윌 레비스라는 선수는 생각만큼 이 디펜스의 선수들이 크게 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한 번 이 안 좋은 이 디시전을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지금도 보시면 이 텍산스의 코너백이 원래 같았으면은 이 리시버, X 리시버를 향해 계속해서 따라갔겠죠. 원래 같았으면. 지금 이 젠모션을 향해서 리시버가 이 버티컬 라우트를 탄 상황이고, 웬만한 디펜스의 상황 속에서는 저 리시버를 따라갔을 거예요. 하지만 이 텍산스의 코너백은 이 디안드레 호킨스가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고, 이 비전 테크닉을 통해서 보고 있었고,
쉽게 가지 않습니다. 하지만 윌 레비스는 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패스를 던졌지만 이 패스는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죠. 정말 사실 던졌으면 안 되는 진짜 그냥 굉장히 간단한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. 사실 이러한 플레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윌 레비스는 오펜스의 입장에서 상대 디펜스를 반응하게 만들어야 돼요. 디펜스가 공격하게 하는, 그러니까 오펜스의 입장에서 뭐 페이튼 매닝처럼 디펜스 너네 한번 해볼 거 해봐, 나는 다 카운터 칠 수 있어, 이러한 타입의 쿼터백이 아닌, 오케이 오펜스 우리가 뭐 플레이 액션을 하든 아니면 뭐 모션을 활용하든 뭐 시프트를 하든 그런 것들 통해서 디펜스의 반응을 이끌어내게 해야 하는 그러한 타입의 쿼터백이라는 거죠. 지금 상황에서도 뭐 레드존 상황에서 이 빡빡한 이 존 커버리지 상황 속에서 윌 레비스는 이 체크다운 패스를 던지는 간단한 상황 속에서도 좀 디시전 메이킹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쩌면 인터셉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 좋은 패스를 던지죠. 사실 이렇게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이러한 패스를 이 윌 레비스는 빠르게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공을 질질 끌죠. 그러다가 이 45번 이 데빈 화이트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게 되죠. 이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굉장히 빠른 뭐 딩크앤덩크 타입의 패스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 아니고, 그리고 뭐 존 커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뭐 디시전 메이킹과 명석한 두뇌로 뭐 이렇게 해부하고 분석해서 좋은 패스를 던지는 그런 타입의 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레이 액션, 붐레그, 디펜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오펜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. 또 너무 이 본인의 강력한 어깨 때문에 과욕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.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체크다운 패스를 던지면 됐지만 괜히 이 리시버에게 딥볼을 던지다가 이게 아쉽게 인컴플릿이 되었죠. 물론 진짜 패스를 잘 던지긴 했어요. 이 패스가 사실 이렇게 잘 던질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잘 던지긴 했는데 사실 그냥 디시전 자체가 사실 베스트 디시전이 아니었던 거죠.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플레이 액션을 하고 분명히 여기 뭐 타이트엔드에게 공간이 열렸어요. 어쩌면 뭐 10야드 뭐 20야드 그러한 패스를 던질 수 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심지어 윌 레비스는 봤어요. 이 타이트엔드에 열린 것을. 하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패스를 던지지 않았죠. 하지만 이때에 따라 상황마다 진짜 간단한 패스를 그리고 드라이브를 지속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쿼터백의 임무이기도 합니다. 지금도 이 원온원 상황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상대 코너백과 그리고 우리 팀의 리시버 디안드레 홉킨스가 1대1이다? 오케이, 나 무조건 이쪽으로 던질 거야 라는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이 볼은 일단 굉장히 경합 상황인 것을 보여주죠.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홉킨스와 코너백이 사실상 이건 열릴 수가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 홉킨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주겠지 하고 공을 던집니다. 근데 당연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죠. 지금도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이 원온원 딥볼을 던지길 원하는 이 윌 레비스인데요. 인터셉션을 거의 만들 뻔했죠. 지금은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 이 간단한 체크다운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윌 레비스는 이를 좀 질질 끌다가 결국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요. 분명히 뭐 타이트엔드, 러닝백 분명히 이 체크다운에 대한 옵션이 분명히 있었어요. 윌 레비스 입장에서는. 하지만
왠지 모르게 공을 던지지 않다가 디펜스의 리커버리에 당하게 되죠. 마지막은 이 프레셔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함인데요. 윌 레비스는 분명 막 스크램블도 막 잘할 것 같고 막 여기저기 잘 당길 것 같고 그런 사실 이미지잖아요. 물론 스크램블을 통해서 뭐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상황도 분명히 있었어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의 발을 활용한 이 포켓 안에서의 플레이는 저는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포켓 어웨어니스, 뭐 상대 프레셔가 다가오는 것을 쿼터백 스스로 인지하는 그런 감각적인 능력, 이런 것들이 분명히 떨어지는 쿼터백이고요. 그리고 프레셔가 다가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디펜스가 없는 방향으로 뭐 내가 갈 수 있을까,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감각적인 부분이 한마디로 떨어지는 선수예요. 이 템파베이 벅스가 뭐 스턴트 플레이를 해서 잘 이렇게 열렸는데 프레셔가 다가오는데 사실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뭐 공을 대충 던져서 뭐 인컴플릿으로 만들던가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하지만, 아니면 공을 빨리 던진다든지요. 하지만 괜히 질질 끄다가 결국 이 어긋난 공은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죠. 다음도 이 스크램블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. 리시버들이 막혔어요. 막힌 것은 맞아요. 그래서 윌 레비스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, 오케이, 운동 능력 좋잖아, 그러면 만들어야 하죠. 하지만 윌 레비스는 좀 이상한 곳으로 아무튼 뛰어갑니다. 재빠르게 판단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사실 여기서는 이 스크램블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펼쳐졌었죠. 지금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인디애나 콜츠가 이쪽으로 몰렸고 만약 뭐 이쪽으로 뛰었다면은 저는 뭐 스크램블을 통해서 퍼스트 다운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윌 레비스는 여기서 너무 주춤을 합니다. 여기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뛰어야 하는데 괜히 주춤하다가 또 이 뛰는 방향도 잘못 선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많은 야드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.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아쉽네요.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 잘한 플레이, 못한 플레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, 진짜 윌 레비스가 가진 포텐셜은 분명히 테네시 타이탄스가 그랬던 것처럼 기대해 볼만은 합니다. 그가 가진 강한 어깨, 그리고 그가 가진 뭐 침착함, 그 운동 능력, 그리고 뭐 베테랑 같은 그런 스킬셋들 분명히 매력적이에요. 하지만 단점에 있어서도 좀 극명하다는 거죠. 그가 존 커버리지, 특히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고, 그렇다고 이 아웃사이드 딥볼, 뭐 디안드레 홉킨스가 리그 최고의 1대1 뭐 컨테스티드 캐치 리시버라는 점을 가지고는 있지만, 그리고 켈빈 리들리도 이 1대1 상황에서의 뭐 작년 시즌 잭슨빌 제규에서 이 딥 컴백, 뭐 이러한 라우트들을 굉장히 아이솔레이티드 라우트들을 굉장히 잘 소화했죠. 그래서 물론 리시버와의 시너지가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 존 커버리지나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 없이 더 큰 성장을 해내기는 분명히 부족한 거죠. 또한 이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이 딩크 앤 덩크 타입의 오펜스를 과연 윌 레비스가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냐, 그리고 그가 이러한 단점을 가졌기 때문에 오펜스가 플레이 액션, 뭐 분레그,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강제해야 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 과연 윌 레비스라는 선수가 이렇게 값진 선수일까, 모든 것을 걸만한 선수일까 라는 이 뭐 불안함은 분명히 공존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 켈란 감독, 새로운 이 마이크 켈란 감독이 이 신시내티 벵갈스에서 이 잭 테일러의 밑에서 이 조 버로우와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, 윌 레비스의 입장에서는 이 데릭 헨리라는 이 진짜 파워 러닝백이 이 아이 포메이션의 언더 센터에서 있어서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를 박스로 모아내고,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윌 레비스가 정말 본인의 어깨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뻥뻥 이 패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오펜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,
잭 테일러라는 이 조버로와 함께 이 샷건 위주의 오펜스에서 성공을 보였던 이 마이크 캘런 감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걱정되는 궁합이지 않나 싶어요. 아니면 뭐 마이크 캘런 감독이 이러한 윌 레비스의 특성을 잘 알고 이 언더센터 기반의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를 어쩌면 이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이번 에피소드는 이 윌 레비스에 대한 이 분석이었는데요.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